자, 이렇게 해야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생긴 임미남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배열함수 응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열함수 문제들을 풀어봤잖아요. 그렇죠? 배열 공식이랑 배열함수를 가지고 예제들을 몇 가지 풀어봤는데, 오늘은 그 시간 복습과 그 다음에 배열함수 응용에서 나오는 부분들,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함수, 그리고 프로시저 10점 따는 거, 그것만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배열함수 문제는 계산함수에 항상 2문제씩 나오고요. 그 부분을 위해서 우리는 너 그때는 중학생이었잖아. 고1이라고 해가지고 헷갈렸잖아. 커말 1급 수업을 하고 있어요. 커말 1급 수업. 그래서 학원 학생들이 없어서 그냥 실시간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고마워. 아직 안 지우고 있었구나. 자, 다시.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배열함수 수식을 다시 공부를 하고 연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배열함수가 기출문제에 어떻게 나왔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함수와 프로시저 문제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배열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배열함수가 어려우신 분은요, 공식을 제대로 안 해오셔서 그래요. 공식을 제대로 안 외웠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거를 모른다는 얘기지, 제대로. 자, 배열함수는요 8가지 공식이 있다고 했는데, 계산을 하는 공식과 개수를 세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각각의 sum과 sum if를 사용한 공식이 있다고 했어요. 계산을 하니까 여기는 뭐 sum이 오든 average가 오든 max가 오든 minimum이 오든 다 상관이 없겠죠? 기본 함수가 오면 됩니다. 여기는요. 자, 그래서 조건이 하나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sum이라는 함수를 써서 어떻게 해요? 조건이 하나니까 죄송합니다. 여보세요? 이럴 수가.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네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 써보라고 시간을 드린 거예요. 네? 어떻게 해요? 자, 조건이 하나일 때는, 조건이라고 하면 우리는 가로라고 했잖아요. 그쵸? 안에 조건이라고 쓰지 마시고 그냥 가로 하나가 조건이야 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쵸? 그러면요, 곱하기 조건이 하나일 때 계산을 함수의 배열 공식은 조건이 하나 곱하기 범위가 되겠죠. 그쵸? 범위의 영역이 뭐 sum range가 됐든 average range가 됐든 max, minimum range가 되는 겁니다. 요게 첫 번째 조건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식이 sum으로 계산을 할 텐데 조건이 2개일 때가 있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써요? 가로가 2개가 와야 되는데 곱하기 범위가 됐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2개의 공식이었고, 그 다음에 sum과 if를 사용했을 때는 배열함수의 수식을 같이 계산을 해주는데, 이것도 공식이 있었잖아요. 왜? sum으로만 배열함수를 계산할 수도 있지만 sum과 if가 같이 쓰여져서 기본함수랑 if랑 같이 사용이 돼서 기본함수 안에 if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고 했죠? sum과 if 안에 조건이 하나일 때는 따다다다다 컴마 범위가 오고, 그쵸? 왜냐하면 if 함수의 가로를 열면 어떻게 된다고요? if 함수의 가로를 열면 if는 가로가 열리면 바로 로지컬 테스트라고 해서 조건이 오잖아요. 그쵸? 조건이 오니까 조건이 하나일 때는요 가로를 열어준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있었고, 조건이 2개일 때는 기본함수 안에 if가 들어가, 조건이 2개이니까 가로를 열었다 닫았다 곱하기 열었다 닫았다 컴마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써주는 게 4개의 공식이었잖아요. 그쵸? 그런데 우리는 계산하는 공식만 정확하게 외우면
어떻게 한다고요? 개수는 보너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이면 범위만 뭘로 바꿔주시면 돼요? 범위만 1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죠? 얘는 굳이 1을 쓰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우리는 뭐 이렇게 외웠으면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범위에 해당하는 값을 1로 다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8가지 공식이 있었는데 배열함수를 풀려고 하면 우리는 뭐부터 하자고요? 함수가 어떤 함수가 사용됐는지 확인을 하고 그 함수에 맞춰서 생각을 하되 계산을 할 건지 개수를 세는 건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조건이 하나인지 두 개인지 따져보자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썸이랑 카운트랑 수를 구할 때 더 편한 함수는 카운트겠죠, 그쵸? 그쵸? 카운트입니다. 카운트는 개수를 세는 함수니까, 그쵸? 그래서 요렇게 공식들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들을 풀어봤잖아요, 그쵸? 이 배열함수의 이 연습들은요, 지난 시간에 제가 그 배열함수 기초라고 해서 했던 영상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 부분을 같이 보시면 배열함수 공부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들을 이렇게 남겨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아 이렇게 문제가 나오네 라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부분들은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배열함수에서 이 부분 있다고 했죠. 밑으로 당길 때 옆으로 당길 때 어떻게 해? 이거 하는 거요. 요거를 한번 먼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차원에서. 자, 일단은 배열 수식을 계산을 하라고 했고 썸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문제를 봤을 때 썸함수를 사용한 배열 수식이네 라고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조건이 하나야? 두 개야? 계산을 하는 거야? 개수를 세는 거야? 이거를 따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문제에 다 있어요. 조건이 몇 개인지도 계산을 해야 되는 건지도 개수를 세는 건지도 문제에 다 있어서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하실 때 이 부분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냥 문제네 그냥 동영상 보고 인강 보고 그냥 그 문제대로 따라 푸시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뭘 얘기하는 거지? 라는 거를 조금 들여다 보시면 문제들을 좀 더 수월하게 풀 수가 있어요. 따르게 응용돼서 나오더라도 그렇게 문제들을 풀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친구들은 문제를 안 읽어. 문제를 안 읽고 뭘 풀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게 문제인 거지. 아시겠죠? 자, 일단은 썸함수를 사용을 해서 배열 수식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계산을 하는 건지 개수를 세는 건지 따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요, 표의를 이용하여 과목명별 학과의 개수를 센다고 했으니까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개수를 세는 거잖아요. 그러면 범위가 아니라 컴마 1이든 곱하기 1이든 1에 해당하는 값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썸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썸이라고 쓰되 이제 조건이 몇 개인지 따지셔야죠. 그렇죠? 표 1을 이용하여 과목명별 학과의 개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보시면 이 표만 봐도 과목명이 C00이야? 학과가 전자공학과야? 컴퓨터공학과야? 이렇게 해서 조건이 두 개야?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까 공식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열었다 닫았다 곱하기 열었다 닫았다 곱하기 원래는 범위였잖아요. 계산할 때는 썸 레인지, 에버리지 레인지 범위가 들어가야 되는데 개수를 셀 때는 뭐라고요? 1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1은 안 써줘도 돼요. 자, 이 부분은요. 1과 0으로 곱해서 나오는 부분들은 여러분들 앞에 영상을 조금 한번 보세요. 그때 자세히 설명을 해놨거든요. 배열함수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도 설명을 했고 그 부분들을 좀 보고 오시는 게 배열함수가 처음이라면 보고 오시는 게 좀 더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첫 번째 가로에 우리는 조건들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만들어야 되잖아요. 과목명이 C00이야?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지금 이 C002에서 C002들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범위를 반창고 모양으로 선택을 해주고 나 밑으로 당기고 옆으로도 당길 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F4로 씌워줍니다. 그쵸? 그리고 우리가 조건을 만들 때 는이라고 해서요.
우리는 여기에 해당하는 C002야? 성별이 남이야? 학과가 컴퓨터공학과야? 거주지가 춘천이야?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과목명을요, 바로 선택할 수 없으니까 밑으로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쵸? 아이사야? 라고. 이효준님, 엑셀 엑스퍼트 기출문제 영상을 보고, 코어 시험 봐도 합격할까요? 코어는요, 제가 그 영상들을 안 봐서, 그 코어 문제들을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워드 같은 경우에는요, 워드 엑스퍼트에 나오는 부분들을 공부를 하고, 코어 부분이 파워포인트에 해당하는 기능들이 워드에 섞여가지고 좀 이렇게 됐는데, 웬만하면 엑스퍼트로 보시죠. 엑스퍼트로 공부하시고 엑스퍼트로 보세요. 별 차이 없고 나중에 마스터를 따시려면 엑스퍼트가 필요하잖아요. 코어 문제는 잘 모르겠어요. 훨씬 더 쉽다고는 얘기하는데 문제 수도 많고요. 일단은 워드에 비교하면.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조금 있어요. 네. 자,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좀 그러네요. 그죠? 자, I4를 기준으로 과목명이 C002야? 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I4를 나 밑으로도 잡아 당길 거고 옆으로도 당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C002가 007, 005, 006, 001로 바뀌어야 되니까 밑으로 당길 때는 변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밑으로 당길 때는 숫자니까 행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영어에 숫자에 달러를 붙여야 될까요? 안 붙여야 될까요? 밑으로 당길 때는 변해야 되니까 숫자는 일단은요, 안 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옆으로 당길 때는 얘가 빈칸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어는 묶어주고 숫자는 풀어줘야죠. 요거 아시죠? 그쵸? 우리 지금 복습인데 지금 처음 하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죠? 자, 학과는요, 컨트롤 시프트 방해 아래키. 배열함수는 짝꿍끼리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그쵸? 그러면 A3부터 A23이면 C3부터 C23까지 같이 선택을 하고 하셔야겠죠. 그래서 F4. 왜? 밑으로 당기고 옆으로 당기니까. 그 다음에 얘는 전자공학과야. 자, 한 번 더 기회 있습니다. 여기서요, 옆으로 당길 때는요, 전자공학과가 컴퓨터공학과가 돼야 되지만, 밑으로 당길 때는 빈칸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밑으로 당기고 옆으로 당겨서 계산을 할 때 얘네들이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쵸? 컴퓨터 공학과로는 가야 되지만 밑으로 당길 때는 변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옆으로 당길 때는 변해야 되니까 옆으로 당길 때는 열이잖아요. 그쵸? 영어를 풀어주고 숫자는 묶어주고 앞에 거랑 반대로 하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써놓고 배열함수는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계산을 합니다. 그쵸? C002의 전자공학과는 아무것도 없나봐요. 그래서 얘를 밑으로 내리고 옆으로 당기면 값이 계산이 됐잖아요. 그쵸? 자,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하면 요 얘기입니다. 여기서 내가 선택한 이 범위에서 는 I4야? 라고 했을 때 C002야? 라고 했을 때 C002가 들어가는 애들만 뭐가 되는 거예요? 참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얘네들만 투루로 변할 겁니다. 그쵸? 얘네들만 투루가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엑셀에서 투루는 1이라고 했잖아요. 1. 그쵸? 그럼 여기서 본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002에 해당한 애들이 1이고 곱하기 전자공학과에 해당한 애들은 다 false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의 전자공학과에 해당하는 애들은 여기서 컴퓨터공학과는 전부 다 false니까 0이 되고 나머지는 전자공학과에 해당하는 애들이 1이 돼서, 그쵸? 그러면 여기에 거짓이 하나라도 있으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false가 되니까 0이 되잖아요. 그러면 1 곱하기 0을 하면 암만 곱해도 0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해당하는 참에 해당하는 애들만 남으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애들이 그러니까 C002고 전자공학과고 C002고 컴퓨터공학과고 전부 다 참이 돼서 1 곱하기 1이 되면 그거에 해당하는 애들이 남고 그거를 썸해주니까 우리는
개수가 구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구해지는 겁니다. 조금 뭐 어렵게 좀 설명이 된 것 같은데 지난번 영상을 좀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렇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요, 요거예요. 요거. 배열함수를 구하고 얘를 기준으로 다른 값을 매치와 인덱스 함수를 써서 다른 값을 갖고 오게 하는 문제를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3번 문제부터 볼게요. 표 3을 이용을 해서 일단은요, if와 max 함수를 쓴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기본 함수 안에 배열 수식을 사용한다 라고 했을 때, 그쵸? 배열 수식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기본 함수 안에 if가 들어가면 컴마가 와 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if max 안에 if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건 뭐예요? 개수를 세야 되는지 계산을 해야 되는지 따져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웬만하면 에버리지 맥스 미니멈이 들어가면 얘는 계산을 하는 거예요. 왜요? 맥스 함수로 계산을 해주고 에버리지 평균을 구해주고 미니멈 최소값을 구해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조건이 하나인지 두 개인지 따져야죠. 그쵸? 표 3을 이용해서 분류코드별 최고 월평균 임금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분류코드가 SA야? 이렇게 조건이 하나고, 그 다음에 월평균 임금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니까 월평균 임금은요 아마 범위로 들어갈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max 안에 if가 들어가고 조건이 하나니까 얘는 없죠. 그쵸? 따다다다다 컴마 개수를 세는 게 아니라 계산을 하는 거니까 월평균 임금의 범위를 집어넣을 때 나 밑으로 잡아 당길 거니까 F4를 씌워주고 if 가로 닫고 max 가로 닫는 거예요. 그쵸? 요거 되시죠? 자, 그러면요 여기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조건을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쵸? 배열함수는 짝꿍끼리 계산한다고 했으니까 분류 코드가 얘네들 중에서, 그쵸? 배열함수는 짝꿍끼리 계산합니다. 만일 범위가 요렇게 벗어났거나 요렇게 됐거나 범위가 틀려지면 컴퓨터는 계산을 못해요. 배열함수라고 하면 이 범위에 해당하는 아니면 조건에 해당하는 범위를 정확하게 집어넣고 이렇게 짝꿍끼리 계산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 밑으로 잡아 당길 거니까 F4는 SA니? 라고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얘기도 무슨 얘기야? 아까 앞에 부분처럼 다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선택한 이 분류 코드에서 A3이야? SA야?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뭐요? SA에 해당하는 애들만 참이잖아요. 그러면 이 참이니까 if 함수는 여기에 true가 나오니까 컴마 다음에 나오는 value of true 값을 갖고 오잖아요. 그쵸? 그러면 SA가 참이니까 이거에 해당하는 월평균 임금들을 갖고 올 거란 말이에요. 그쵸? SA에 해당하는 월평균 임금만 여기 남을 겁니다. if가 지워지면서 여기에 남겠죠. 여기 가로 다음에 if 다음에 여기 안에 남을 거예요. 그쵸? 그럼 여기에서 max를 씌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은 SA에 해당하는 월평균 임금들 중에서 최고로 높은 값만 보여주겠죠. 그쵸? 이게 배열함수예요. 이 조건에 해당하는 짝꿍에 해당하는 값을 계산을 해서 뭔가를 해주는. 그래서 컨트롤 Shift 엔터를 치면 342만원이 나오고요. 얘를 밑으로 내리면 AP에 해당하는 애들만 남아서 가장 높은 값이 256만원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그쵸? 자, 여기서 문제가 끝나면 좋은데 문제가 끝날 때도 있지만 여기에 매치라는 함수가 나오고 인덱스라는 함수가 나옵니다. 자, 매치와 인덱스라는 함수가 있는데 되게 단골 문제인데 처음 하시는 분은 되게 헷갈릴 거예요. 왜? 처음 나오는 함수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요 매치랑 인덱스 함수가 뭔지를 확인해 볼게요. 매치라는 함수를 설명을 해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배열에서 지정된 순서상에 지정된 값에 일치하는 항목의 상대 위치값을 찾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상대 위치값을 찾는다고 했는데 읽어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그렇죠? 탭키를 눌러봅시다. 탭키를 누르니까 lookup value 내가 찾는 값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웹관리자라고 이렇게 눌러볼게요. 내가 찾는 vlookup이랑 좀 비슷해요. vlookup 참조함수랑 비슷합니다. 내가 웹관리자를 딱 선택을 했잖아요. 컴마
그랬더니 룩업 어레이를 드려요. 어레이는 배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룩업은 찾을 범위. REF 레인지 어레이가 범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찾을 범위를 집어넣으라고 해서 만일에 내가 요렇게 범위를 집어넣는다고 하면 자, 상대 위치값을 찾는다고 했잖아요. 배열을 기준으로. 그러면 매치라는 함수는 B15가 내가 선택한 범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있어 라고 값을 구해주는 거예요. 응? 만일에 범위를요 요렇게 넣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선택한 범위에서 웹 개발자는 첫 번째에 있어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쵸? 그쵸? 만일에 이렇게 넣는다고 하면 얘는요 웹 개발자가 몇 번째? 두 번째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쵸? 이렇게 상대 위치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영역에서 상대 위치값을 구해주는 게 매치라는 함수입니다. 자, 컴마. 여기에 옵션이 있는데 참조함수에 0은 정확한 값이고 1은 유사하고 애매하고 사이의 값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런데 매치 함수는 빼기 1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보다 큼이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거는 기출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일단은요, 정확한 값으로 일단은 설명을 하고, 나중에, 저 부분은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딱 하면 내가 선택한 범위에서 웹 개발자는 두 번째야 라고 얘기하는 거고, 만일에 내가 이 범위를, 요렇게 집어넣었다고 하면, 몇 번째요? 8번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고, 자, 인덱스라는 함수를 볼게요. 인덱스라는 함수는 색인이에요. 색인. 표나 범위 내에서 값이나 참조 영역을 구한다고 합니다. 매치 함수는 상대 위치 값을 갖고 오는 건데, 색인은요, 책 뒤에 보면 가나다라 마바 순으로 해가지고 단어를 내가 딱 찾을 때, 사랑을 찾아 라고 하면 이 책에 사랑이 몇 페이지에 나와, 이거 딱 그 페이지에 딱 펴보면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잖아요. 그쵸? 그게 색인이잖아요. 자, 색인은 어떤 거냐면, 설명을 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러면 우리는 탭키를 누르는 겁니다. 그래도 어려운 영어 단어예요. 어레이는 범위라고 했고, 자, 색인은 이거예요. 인덱스라는 함수는 내가 이렇게 범위를 선택을 했잖아요. 그쵸? 자, 매치라는 함수는 내가 선택한 범위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몇 번째 있어 라는 걸 찾아주는 건데, 인덱스라는 함수는요, 내가 이렇게 범위를 선택을 하고 로우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얘의 값을 집어넣으면 얘에 해당하는 로우럼 행 값을 세가지고 거기에 있는 값을 갖고 와주는 거예요. 내가 책 뒤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35페이지에 있어 라고 하면 35페이지에 딱 가면 거기에 사랑이 있는 것처럼 내가 선택한 범위에서 내가 로우럼이나 컬럼넘을 집어넣는, 그러면 컬럼넘은 언제 나오냐? 컬럼넘은요 내가 범위를요 요렇게 넣었을 때, 열을 기준으로 넣었을 때 나오겠죠. 무슨 말이냐고요? 얘를요 요렇게 넣었을 때, 그러면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까지 당겨야지 여기 있는 값을 갖고 오겠죠. 그쵸? 이해되시나요? 자, 요렇게 집어넣으면 얘는 행을 기준으로 8번째 있는 글자를 갖고 오는 겁니다. 여기요. 그래서 내가 계산을 해보면 얘는 웹 개발자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자, 인덱스라는 함수를 써서 어레이로만 갖고 올 수 있냐? 레퍼런스도 갖고 올 수가 있어요. 레퍼런스는 참조 영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내가 이렇게 범위를 선택했다고 하면 얘는요 로우럼 컬럼넘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웹 개발자를 갖고 오겠다 라고 하면 이 범위에서 어디에? 로우럼은 어떻게 된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째가 되고 9가 되고요. 컴마. 그 다음에 컬럼넘은요. 컬럼은 열이라고 했잖아요. 하나, 둘, 두 번째가 되고, 만일에 3이라고 넣으면 웹 개발자에 해당하는 이걸 갖고 오고, 4라고 넣으면 이걸, 5라고 넣으면 이걸, 6이라고 넣으면 이거, 이렇게 갖고 오겠죠. 그쵸? 그래서 인덱스라는 함수는 요런 거예요. 그쵸?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나는 지금 뭐 하고 싶냐면 얘를요 얘에 해당하는 여기에서 얘에 해당하는 얘를 찾아서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이 범위에 있는
요렇게 할까요? 이 얘를 찾아서 요 범위에 있는 얘를 갖고 오고 싶단 말이에요. 매치랑 인덱스라는 함수를 써서.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매치라는 함수를 써서요. 상대 위치값을 먼저 갖고 오는 겁니다. 그쵸? 룩업 밸류라고 했으니까 342만원을 찾을 거야. 콤마. 어디에서요? 이 범위에서 찾으셔야겠죠? 그쵸? 아까 인덱스를 설명할 때 레퍼런스를 설명했잖아요. 영역을 해서 행번호, 열번호 집어넣어서 했는데 거의 실기 문제에서는요, 레퍼런스로 넣어서 하는 문제들은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한 10번 시험 보면 두세 번 정도고, 나머지는 그냥 어레이로만, 행을 기준으로, 열을 기준으로. 그래서 이렇게만 넣어서 원하는 값을 갖고 오시면 됩니다. 자, 나는 이 범위를 집어넣고요. 342만원이 몇 번째 있어? 라고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뭐요? 밑으로 잡아 당길 건 256만원도 한 방에 계산해야 되잖아요. F4를 누르고, 컴마. 얘는요, 정확한 값입니다. 그쵸? 정확한 값. 기출문제를 보면 1이라는 옵션과 빼기 1이라는 옵션을 사용을 해서 문제를 푸는 게 또 나와요. 그거는 그때 가서 또 일단은 보고, 지금은요, 매치라는 함수가 이렇게 상대 위치값을 따지는 거네? 라는 것만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로를 닫고 엔터를 딱 치면요, 얘는 342만원이 첫 번째가 되고 256만원은 세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식으로 돼 있으니까 우리가 이 값들을 지운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값들이 나오겠죠, 그렇죠? 여섯 번째 값을 지운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그럼 수식으로 돼 있다는 게 이런 게 좋은 거잖아요. 값이 바뀔 때마다 그 값이 계산이 되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 다 풀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인덱스를 써서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얘도 배열의 개념이랑 비슷해요. 내가 선택한 부분이 상대 위치값이 얘가 첫 번째고 세 번째고 하니까 얘 범위를요, 요렇게 넣어주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 값에 하나를 더해 주셔야겠죠, 그쵸? 근데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왜? 식 만드는 사람은 우리니까. 그래서 요렇게 선택을 하시고 밑으로 잡아 당길 거니까 F4 컴마, 그 다음에 상대 위치값 얘를 갖고 오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엔터를 딱 치면 얘네들에 해당하는 값이 구해지겠죠? 그쵸? 어려우시죠? 자, 요렇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처음이니까요, 이 부분들이 그냥 이해만 되시면 돼요. 이해만 되시면, 매치라는 함수가 상대 위치값을 따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인덱스라는 값이 내가 선택한 범위에서 몇 번째에 있는 값을 갖고 오는 거네? 이 정도.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렇게 넘어가되 나중에 기출문제를 풀 때 이 부분들을 다시 보시면 돼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사실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의 값을 복사를 해. 자, 이렇게 하는 거는요, 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좀 이 부분들이 수월해지시면 좀 더 컨트롤 쉬프트 엔터를 쳐. 그 다음에 얘의 값이 어떻게 돼요? 어디 또 들어가면 돼요? 여기에 해당하는 C3의 값에 또 들어가면 되겠죠? 컨트롤 쉬프트 엔터. 그 다음에 요 식을 컨트롤 C 는에서 붙여놓고요. 컨트롤 쉬프트 엔터로 치면 이렇게 값을 구해지겠죠, 그렇죠? 자, 인덱스를 처음 써서 이렇게 이 식들을 다 정리를 해놓고 이렇게 해도 되지만, 지금 우리가 한 것처럼 하나씩 계산한 다음에 복사해서 붙여놓고 계산하는 것도 나름 뭐 괜찮은 방법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요게 배열함수의 응용이고, 그 다음에 또 기출문제에 나오는 부분들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건 안에 함수를 사용하는 거, 거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함수에 사용하는 가로를 닫아줘야지만 컴퓨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산하는 거.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거의 뭐 저 혼자만 떠들고 있는 거 같네요. 그죠? 그냥 영상들을 제작을 해서 그냥 올려놓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여하튼 요렇게 해서 그냥 정리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자 정의 함수도 볼게요. 사용자 정의 함수와 프로시저 10점 따는 것까지 빨리 해서 올리고 빨리 마무리를 줘야겠어요. 네. 사용자 정의요. 또 이거 뭐 10배 끝나는 건 아니지만,
또 한번 보겠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가 나오면요, 여러분들은요, 기계적으로 하셔야 돼요. 왜 그러시냐면, 우리는 45분 안에 실기시험을 다 봐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딱 이 문제가 나왔을 때, 기계적으로 그냥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되는 게 있어요. 뭐죠? 고급 필터랑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뭐 해야 된다고요? 조건을 만들고 시작해야 돼. 이것들. 그러면 이 문제에서 조건이 뭐지? 이렇게 따다다다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조건부 서식은 뭐예요? 내가 주어진 범위를 선택을 해서 그 범위에 조건을 준 다음에, 그 조건이 참이면 서식을 적용하는 게 조건부 서식이잖아요. 그리고 조건부 서식에서 해야 될 건 뭐예요? 문제에 주어진 범위를 선택을 하고 조건부 서식을 매기는 거, 그쵸? 그리고 행 전체에 해당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항목을 선택했을 때 F4 두 번 땅땅 요런 식으로. 사용자 정의 함수도 마찬가지고요. 사용자 정의 함수는 저랑 뭘 약속하시냐면 사용자 정의 함수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Alt F11 삽입에 모듈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뭘 하시냐면요, 퍼블릭 펑션으로 시작하는 예를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 파악을 하시는 겁니다. 퍼블릭 펑크션 fn 총점 출석 가제 중간 기말 엔터. 그래서 퍼블릭 펑션을 쓰시면 end 펑션이 자동으로 생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 있어요. 뭘 알 수 있냐면 fn 총점이라는 함수를 만들 건데 여기 안에는 출석과 가제와 중간 기말이라는 인수가 들어가서 구해지는 거예요. 이거는요, 함수를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표준 편차를 구해 라고 하면 옛날에 피타고라스의 정의를 사용해서 이 값을 구해 라고 하면 그 식을 외워가지고 그 안에 써서 대입을 했잖아요. x를 구하거나. 그것처럼 우리가 그 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공식을 표준 편차를 구하는 공식을 써가지고 탄젠트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를 하는 건 아니고 간단하게 더하기 빼기라든지 아니면 조건 함수를 씌워서 그 조건에 해당하는 값을 보여준다든지 이렇게 나오는 게 사용자 정의 함수거든요. 그러면 이 퍼블릭 펑션을 쓰면서 문제 파악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문제를 한번 보면요, fn 총점이라는 걸 만들 텐데 fn 총점은 출석 더하기 가제 더하기 중간 더하기 기말로 계산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이 식만 완성해 주시면 되는데 한번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서요, 탭키를 누르고 fn 총점은 뭐 한대요? 출석 더하기 가제 더하기 중간 더하기 기말이 되는 거예요. 얘는 요렇게만 써주시면 돼요. 왜? fn 총점이라는 함수에 우리는 출석, 가제, 중간, 기말이라는 인수들을 집어넣으면 그것들을 더해서 총점을 구해주는 거예요. sum이랑 똑같죠, 그쵸? sum이라는 함수가 n 팩토리얼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됐겠죠, 그쵸? 요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쉬운 문제는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요, 잘 보세요. 파일을 보면 여기 파일을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엑셀로 돌아가기 있죠? Alt Q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는요, Alt Q를 누르시면 돼요. 우리는 액세스랑 마찬가지로 이 비주얼 베이직을 많이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Alt Q로 이렇게 딱 닫고 나오시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요, 여기에 FX를 눌러서요, 범주 선택에서 사용자 정의로 들어가십니다. 그럼 fn 총점이라는 얘가 만들어져 있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우리가 만들었던 인수들이 뿅뿅뿅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출석에 해당하는 집어넣고 탭, 가제, 탭, 중간, 탭, 기말 이렇게 집어넣으면 지가 알아서 계산해 주는 게 사용자 정의 함수. 이렇게 뿅 내리면 다른 친구들의 값이 구해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문제도 볼게요. 사용자 정의 함수네. 어떻게 하자고? Alt F11을 누르고. 얘는요, 없습니다, 원래. 시험 볼 때는요, 모듈이 하나뿐이 없어요.
그 밑에 쓰시면 안 돼요. 삽입의 모드를 열어놓고 뭐 하자고요? 문제에 주어진 퍼블릭 펑션을 쓰자고요. 그죠? 퍼블릭 펑션을 쓰시는 거예요. 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셔도 됩니다. 이거를 쓰시면서 내가 지금 뭘 구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보너스 지급률을 구하는 거네. 월 평균 임금이라는 인수를 사용을 하고 전 연월 평균 임금이라는 인수를 사용하네. 엔터를 딱 쳤을 때 엔드 펑션이 생겨야지만 제대로 된 거예요. 빨간 글씨가 나오거나 엔드 펑션이 안 생기면 잘못 쓰셨어요. 정확하게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시험장에 가서 에러가 뜨면 멘붕이 올 거예요. 그럼 그 시험 망치는 거지 뭘. 그 별 문제가 아닌데 해결하기까지가 너무 스트레스가 받고 너무 힘든 거지. 왜? 난 이 문제도 지금 어려워하는데 에러까지 떴으니까 멘붕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입력을 하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KS 보너스 지급률을 구하라고 했는데 얘는요 보니까 보너스 지급률은 월 평균 임금의 전연월 평균 임금을 빼고 월 평균 임금으로 나눈 값을 기준으로 0.05 이상이면 이거 아니면 이걸로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요 여기다 먼저 해볼까요? 자, 우리는요 월 평균 임금에 는 가로 열고 월 평균 임금에서 빼기 전 연월 평균 임금을 뺄 수 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요 나누기 월 평균 임금으로 나눈대요. 그쵸? 그 식대로 쓴 겁니다. 엔터. 그래서 얘네 나눈 값을 기준으로 뭐 한대요? 0.05 이상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물어봅시다. 얘를 기준으로 크거나 같다 이상 0.05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요 0.05 이상인 애들만 자 어떻게 해줘요? true라고 해주겠죠. 그쵸? 0.05 이상인 애들만 true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 어떻게 해요? 는 if라는 함수를 써서 조건을 만들었잖아요. 이 조건에 해당하는 값이 true면 어떻게 해준다고? 0.05로 아니면 0.1로 표시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이거는 조건함수 엑셀 기초다지기 영상을 보세요. 이 부분들이 헷갈리시면 엑셀 기초다지기 영상들을 조건함수 부분을 보고 오셔야 돼요. if, 참조함수 이 부분들은 문제에 응용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면요 이렇게 0.1이 나오고 이거에 해당하는 결과값들이 다 나오겠죠. 그쵸? 밑으로 당기면 true일 때는 0.1 그렇지 않으면 0.05 자 요렇게 풀어서 쓰는 게 사용자 정의 함수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보셔야겠죠. 그쵸? 자 한번 풀어서 써보자고요. 자 여기서요 확대를 해볼까요? 자 if 함수를 먼저 열고요 가로를 열고 월 평균 임금 빼기 전 연월 평균 임금 가로 닫고 나누기 월 평균 임금으로 나눴잖아요. 그쵸? 그러면 아까 우리가 구한 저식이 나올 겁니다. 그쵸? 그러면 얘의 값을 구한 값에 우리는 어떻게 했죠? 이상이니 얘의 값이 이상이니 0.05 조건식으로 완성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앞에 있는 부분이 true고 false고 계산이 됐고 소두 엔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KS 보너스 지급률은 참일 때 까먹었다 0.05라고 주고 else 거짓일 때 KS 보너스 지급률은 뭐가 된다고요? 0.1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and if의 가로를 닫고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써주시는 겁니다. 되시나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 사용자 정의 함수를 처음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요 쉽지는 않죠.
한 번에 할 수 있지는 않아요. 저도 뭐 설명을 한 5번, 6번 할 때까지 몰래 이렇게 좀 이렇게 훔쳐보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마르고 닳도록 하니까 그냥 쓰는 거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한 번, 2번 사용자 정의 함수 문제를, 기출 문제를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풀어보시면 그 안에서 벌써 사용자 정의 함수가 5개 이상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때 되면 다른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거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식 만들어서 뭐 참각 거짓값 넣는 거지 라고 되는 거죠. 그죠? 계속 하시면 됩니다. 구구단위랑 똑같습니다. Alt Q, 아까 Alt Q라고 했잖아요. Alt Q. 그 다음에 여기서 FX 눌러서 KS 보너스 지급률을 갖고 옵니다. 그쵸? 월 평균 임금을 집어넣고 탭 전년월 평균 임금을 집어넣어요. 확인. 그럼 얘는 false는 10%가 나오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5%가 나오면 되겠죠. 그쵸? 네. 되시죠? 자, 세 번째 문제 볼게요. 세 번째 문제는 문제가 조금 그런데 한번 봅시다. 얘는요, 사용자 정의 함수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Alt F11. 삽입 얘는 닫고, 삽입의 모드를 열어놓고, 어떻게 해요? 퍼블릭 펑션을 쓰자고 했잖아요. 그쵸? 자, 퍼블릭 펑크션 fn 에너지 요금 사용량 엔터 이렇게 쓰면 사용량을 가지고 사용자 정의 함수를 구하는 거네 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쵸? 자, 봅시다. 문제를요. 사용요금을 계산하는데 사용량이 100 이상이면 사용량이 50, 사용량이 200 이상이면 100, 300 이상이면 150, 사용량이 400이면 200, 그 외에는 300으로 계산하시오. 이거 했는데 이 문제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 외에는 400 이상이면 전부 다 200원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얘는 30으로 계산하시오. 그 외에는 30으로 계산하시오. 이거 뭐 누진세 같은 그런 개념이네요. 그쵸? 그래서 많이 사용하면 돈을 많이 내고, 적게 사용하면 적게 내고,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요 100 이상이면 50원을 곱해줘 라고 이렇게 식을 만들어 버리면요 어떻게 된 거예요? 100 이상이 되면 50원을 곱하잖아요. 그러면 사용량을 200 이상 사용하는 사람도 50원을 곱하고, 300 이상 사용하는 사람도 50원을 곱하는 거예요. 왜? 100 이상이면 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식 같은 경우에는요 400 이상이면 200원을 곱하고, 300 이상이면 150을 곱하고, 200 이상이면 이렇게 위에서부터 내려와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써보자고요. if 만약에 사용량이 사용량이 크거나 같다 400인가요? 400 이상이면 소도 fn 에너지 요금은 자변이 결과값이니까 사용량 곱하기 200원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요거 되시나요? 자, 사용량을 기준으로 400 이상이니? 라고 물어봐서 400 이상이야? 라고 하면 사용량을 기준으로 곱하기 200원. 90점 이상이면 수, 80점 이상이면 우, 70점 이상이면 미, 양, 가. 요거 생각나시나요? 그 식을요, 요 코드화 시켜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수와 우미양가를 나눴으면 어떻게 해요? 우미양가를 우랑 미양가로 또 나눠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 그때 어떻게 했나요? else if 했잖아요. else if. 아이고. 붙이나? 사용량이 크거나 같다 300 이상이면 fn 에너지 요금은 사용량 곱하기 150원. else if 사용량이 크거나 같다 200 이상이면
else if 통화나 같다 100 이상이면 fn 에너지 요금은 사용량 곱하기 50원 else 나머지는 fn 에너지 요금 100 이상 100보다 미만인 친구들도 있을 거잖아요. 사용량 곱하기 30원 and if 그렇게 써주시면 되죠. 그래서 수미양가랑 똑같습니다. 수미양가 식으로 위에서부터 하나씩 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요렇게요. 요것들은요 한 번에 되지는 않고 사용자 정의함수가 이런 거네 라고 생각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함수 문제가 나오면요 그런 유형들을 하나씩 익혀 가시면 되세요. 그러면 사용자 정의함수 문제가 풀기 전에 우리는 또 계산함수 문제가 나올 테고 그 다음에 계산함수 문제가 풀기 전에 문제 1번에 해당하는 논리식이 나올 거잖아요. AND와 OR 함수에 해당하는 그 논리의 구조를 또 이해하게 되니까 이렇게 쌓이면 이 부분들도 조금씩 하나 두 개 풀어보면 이해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를 풀고 연습을 하시고 한 5개, 6개, 7개 보시고 가시면 이런 비슷한 유형이 나왔을 때는 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냥 드립다 기출문제만 외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유형들은 조금씩 익히셔야 되는 겁니다. Alt Q.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돼요? 여기서 갖고 오시면 되겠죠? FX 눌러서 K 에너지 요금 확인 사용량만 넣어주면 계산은 컴퓨터가 요렇게 뿅 하면 되겠죠, 그쵸? 요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게 사용자 정의 함수고 다 나가버렸네. 저 혼자만 보고 있네요. 자, 여하튼 완성하겠습니다. 프로시저까지 한 번에 보자고요. 그러면 이 실시간 영상들만 봐도 배열함수랑 사용자 정의함수가 이런 거네. 프로시저는 1번, 3번만 풀어야지. 10점, 5점, 5점, 5점인데 두 번째 문제는 그냥 패스하고 1번부터 3번까지만 문제만 풀어야지 라고 해도 그렇게 해도요 여러분들 70점 넘어요. 그렇게만 다 맞추셔도 70점 넘고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요. 계산 문제 한 3문제 정도 맞추면. 그쵸? 프로시저까지 마저 보겠습니다. 자, 프로시저 문제는요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마무리를 짓게요. 별로 기운이 안 나네요. 자, 그렇지만 요것도요 아주 꿀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프로시저 문제 나오면 이 버튼을 눌러보고 싶잖아요, 그쵸? 자, 요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저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이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자, 이 버튼을 누르고 싶잖아요. 얘를 딱 눌렀을 때 폼이 뜨게 하는 게 1번 문제예요. 자, 그건 어떻게 하냐면 개발 도구 여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딱 누르면 리본 메뉴 사용자 지정. 우리는 다 개발 도구가 떠 있잖아요, 그쵸? 그쵸? 개발 도구가 아마 다 떠 있을 겁니다. 자, 개발 도구에 보시면 디자인 모드라고 있어요. 디자인 모드는 지금 한번 이 폼 띄울 때 한번 하시는 거예요. 디자인 모드를 켜고 이 버튼을 더블 클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4번에 2번 문제로 가면 그냥 기계적으로 개발 도구에 디자인 모드 켜고 이 사원 모드를 더블 클릭하는 거지. 그러면요 비주얼 베이직이 뜨고 여러분들 얘를 내려보시면 지금 이거 합쳐져서 복잡한데 폼이라고 있을 거예요. 폼이 신입사원 입력이라는 폼 이거 하나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우리는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면 되냐면요 이 폼을 띄우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다가 신입사원 입력점 보여줘. 이게 한글이 지원이 되면 참 좋을 텐데 아직까지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이 폼을 쇼해줘, 보여줘 라고 하는 거지. 요렇게만 해주시고 우리 아까 Alt Q라고 했잖아요, 그쵸? Alt Q 그 다음에 디자인 모드를 해제한 다음에 사원 입력을 딱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사원 입력이라는 폼이 뜨고 그제서야 우리는 4번에 1번, 3번 문제를 읽어보시면 돼요. 이렇게 폼이 띄워놓고 이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45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3번 문제는요 이 종료 버튼을 딱 눌렀을 때 이게 꺼지게 하는 문제예요. 이게 꺼지게 하는 문제. 그리고 1번 문제는
조금 더 있어요. 폼을 띄우고 얘를 딱 눌렀을 때, 아이고, 폼을 띄우고 얘를 눌렀을 때 여기에 총무부, 인사부, 영역부, 전산부, 관리부 이 부분이 여기에 뿅 나타나도록 만들어주는 게 1번이에요. 아니면 여기에 입사일자에 오늘 날짜가 입력되어 있으면 훨씬 더 수월하겠죠. 그렇죠? 그게 1번의 문제고, 그 다음에 3번은요, 이 종료 버튼을 눌렀을 때 메시지 박스를 하나 띄우거나 아니면 이 폼이 그냥 닫히거나 이렇게 하는, 그래서 1번, 3번 문제만 푸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냥 들어갈 때는요, 개발 도구의 비주얼 베이직을 누르고 얘는 끄고요. 자, 1번, 문제를 보고 와야죠. 자, 신입사원 버튼을 클릭하면 신입사원 입력 폼이 나타나도록 우리는 작성을 했고요. 그쵸? 자, 요겁니다. 폼이 실행이 되면 목록 단추 CMB 부서명에 얘가 실행이 되면 이 CMB 부서명에 사원 현황 여기 이 시트에서 H3부터 H7까지 H3부터 H7까지 얘네가 추가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이거고, 그 다음에 폼이 실행이 되면 신입사원 입력 폼에 입사일자, TXT 입사일자 여기네요. 얘네들의 이름이에요. 이름들이 다 주어집니다. TXT 입사일자에 현재 날짜가 표시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요게 1번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얘를 하려면요, 비주얼 베이직을 열고 신입사원 입력이라는 폼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점점점이라고 돼 있죠? 점점점을 이 폼에 점점점을 더블 클릭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이 폼을, 유저 폼을 클릭했을 때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는 클릭이 아니라 이니셜라이즈로 바꿔주는 거예요. 요거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폼이 초기화 됐을 때, 나타났을 때, 이니셜라이즈 됐을 때, 열렸을 때, 오픈했을 때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 폼이 나타났을 때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하냐면 얘가 CMB 부서명이라고 했잖아요. 문제에. 그쵸? 얘를 클릭을 해보셔도 돼요. 그러면 얘의 이름이 CMB 부서명이잖아요. 근데 이런 자잘한 이런 속성이나 이런 이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액세스를 하시다 보면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액세스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CMB 부서명에 우리는 H3부터 H7까지의 값을 넣어주는 값으로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CMB가 콤보 상자의 약자예요. 그래서 CMB 부서명이라고 되어 있고, 얘를요 점을 해보면 속성이 나와요. 그래서 나는 이 CMB 부서명이라고 만든 컨트롤의 이름에 뭘 해주고 싶냐면 로우 소스라는, 로우 소스, R5까지만 써도 나오잖아요. 행의 로우는 행이고 소스는 값, 행의 값을 보여주는 속성으로 만들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CMB 부서명이라는 개체에 .로우 소스화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영장에 가면 수영복을 입고 파티장에 가면 뭐 정장을 입고 가잖아요. 그쵸? 그것처럼 나는 그대로인데 수영복을 입으면 수영장에서 하는 거, 정장을 입으면 파티장에 가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CMB 부서명에 로우 소스화 시키면 얘가 그런 형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뭐요? 행의 값을 보여주는 걸로. 그래서 H3부터 H7까지 이렇게 보여줘 라고 하면 보여주겠죠? 왜? 컴퓨터는 시키는 대로 하니까. 그래서 여기 올려보시면 여기 삼각형 있죠? 얘를 딱 눌러보시면요, 여기 폼이 뜨고 부서명을 클릭을 해보시면 아까 H3부터 H7까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되시죠? 2번 문제는 이거랑 사원명 입력하고 뭐 입사일자 뭐 들어가면 사원 입력을 딱 눌렀을 때 이 폼에 뿅뿅뿅 들어가게 하는 게 2번 문제인데, 이거는 그냥 패스하세요. 그냥 다른 문제 푸세요. 여러분들 45분 동안 나중에 문제를 다 풀고 시간이 남으면 이 문제를 풀어도 되지만 아마 시간이 부족할걸요. 그래서 저는요 그냥 2번 문제를 아예 설명을 안 해드려요. 다른 영상들, 기출문제 풀어놓은 영상들도 2번 문제만 설명 안 했어요. 네, 그냥 넘어가세요. 1번, 3번. 여러분들은 자격증을 따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70점만 넘으면 합격이니까 여러분들 다른 앞에 못 푼 문제를 푸시되 2번 문제는 웬만하면 넘어가세요. 잘 아시면 푸시면 되시죠. 잘 아시면 푸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X를 눌러서. 자, 그 다음에 우리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 txt 입사 일자라는 컨트롤에 우리는 데이트 함수를 쓰라고 했으니까 데이트 함수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만 써주면, 자, 눌러보시면요. 이 폼에 날짜가 들어가 있으니까 훨씬 더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X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가고, 자, 세 번째 문제는요. 신입사원 입력 폼을 종료 버튼을 눌렀을 때 꺼졌으면 좋겠어. 그러면 점점점이 아니라 이 종료 버튼을 클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CMD 종료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떤 이벤트가 발생해? 요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요, 여기에다가 이거는 외워서 쓰시면 돼요. on, load, 미는요, 메모리의 약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폼이 딱 실행을 하면 신입사원 입력을 딱 누르면 폼이 뜨잖아요. 그쵸? 이 폼이 컴퓨터의 메모리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드는 짐을 실는 거지만 언로드는 뭐예요? 메모리에 있는 이 값을 내려줘. 요거죠? 그래서 언로드 미라고 쓰면 그 버튼을 딱 눌렀을 때 메모리에서 이 폼이 사라지는 거예요. 요렇게 써주시면 되고, 요렇게 언로드 미만 쓰는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요. 그 밑에 뭐 메시지 박스를 달아서 뭐 확인이라는 버튼, 종료라는 버튼이 나오고 지금 시간이 표시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셀에 어떤 값을 입력하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여하튼 기본은 이거예요. 얘를 딱 눌러보면 종료 버튼을 딱 누르면 이렇게 딱 사라지는 거를 만들어주는 게 3번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의외로 2번 문제를 버린다고 생각을 하시면요, 4번에 2번, 1번, 3번 문제만 맞추시면 돼요. 응? 아시겠죠? 요렇게 수업을 해봤는데 쉽지 않네요. 이 사람들이 또 많이 들어와도 또 문제겠지만 그래도 요렇게 문제들을 풀어봤고요. 여하튼 이 시간들을 조금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좀 이렇게 활용을 해서 그거에 맞춰서 게릴라 실시간이라고 해서 이렇게 계속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그 오픈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이 부분을 좀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뭐 의견을 주시면 뭐 시간을 맞춰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그렇지 않고 그러면요, 그냥 제 마음대로 이렇게 순서에 맞춰서 조금 나중에 영상은 남겨놓으면 되니까 그 영상들을 기준으로 해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해서 하나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생긴 이민남이었습니다. 이거 한번 해야지. 10, 9, 8, 7, 6, 5, 4, 3, 2, 1, 0. 감사합니다.